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되게 짧게 끝날 거예요. 되게 짧게 끝날 것 같은데 여기 써있듯이 접시머리 볼트용 카운터 싱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육각 소켓 머리 볼트용 카운터 보어를 했어요. 카운터 보어인데 카운터 보어랑 카운터 싱크의 차이는 이제 한 단이 더 파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원기둥 형태로 파이게 되면 이제 카운터 보어, 그렇죠? 이제 이것처럼 원뿔 형태로 파이게 되면 카운터 싱크.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카운터 싱크가 쓰이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접시머리 볼트라는 걸 사용을 하고, 이걸 사용할 땐 반드시 카운터 싱크가 있어야 됩니다. 접시머리, 그러니까 육각 소켓머리 볼트를 사용할 때는 카운터 보호 없이 그냥 볼트 홀만 뚫어도 돼요. 근데 접시머리 볼트 쓸 때는 볼트 홀만 뚫으면 볼트 머리 생긴 것만 봐도 안 되겠죠? 예, 이렇게 대각으로 돼 있는데 이 대각에 대응되는 게 없다. 그런 구멍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체결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접시머리 볼트용 할 때는 카운터 싱크라는 게 나온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 때는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뭐 일반 기기사 그런 시험에 접시머리 볼트가 나온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있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풀어본 문제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일상의 설계에서는 이제 종종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판재의 두께, 그러니까 우리가 체결해야 되는 판재의 두께가 얇은 경우는 카운터 보호를 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접시머리 볼트라는 걸 사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볼트 머리는 튀어나오지 말아야겠고 판재의 두께는 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카운터 싱크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 카운터 싱크에 대한 규정도 원래는 KS 규정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이 써있죠. 2014년 12월 3일 날 폐지됐다. 뭐 근데 이 카운터 싱크에 대해 규제되는 게 이제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카운터 싱크에 대한 게 아니라 접시머리 볼트에 대한 규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017, 뭐 ISO, 뭐 10, KSB ISO, 뭐 10642, 뭐 이런 데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카운터 싱크의 치수를 나타내는 거는 그 규격 자체는 아예 폐지가 됐고 사라졌고, 인터넷에서 저 카운터 싱크 규격을 찾아보는 규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올린 것하고 저 사람이 올린 것하고 조금씩 달라요. 다른 게 이게 폐지돼 버려서 그래요. 폐지돼서. 예전에 KS 규격 때는 이제 하나로 있었는데 폐지되면서 이제 민간 규격으로 넘어가요. 얘도 똑같이 민간 규격으로 넘어가면서 이 회사 저 회사에 따라서 이제 규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표가 이제 좀 제각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각각이 돼도 뭐 이제 그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뭐 이걸 따라도 되고 저걸 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표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어떤 규격이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인벤터에서 카운터 싱크를 작성을 하면 이제 이 사이즈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벤터에 기록되어 있는 규격 기준 카운터 싱크입니다. 인벤터에서 한번 해보면 저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개념이 되죠. 이렇게 나오고, 일반적으로 이제 요 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가 들어가는 이제 D2, D2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나사구멍 그거 그냥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똑같아요. 일반적인 나사구멍을 그대로 쓴다. 그 이제 중요한 건 카운터 싱크 직경인데, 얘 한번 하나 샘플로 잡아서 그려보면 마찬가지로 M6으로 잡을게요. M6으로 잡으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재가 있을 거예요. 뭐 일정한 두께를 갖고 있는데 두께는 나중에 떼죠. 두께는 아니야, 지금 뗄게요. 옵셋 한 10 정도 뗄게요. 두께는 물론 이렇게 두꺼운 두께 부재에 이제 카운터 싱크를 쓰진 않겠지만 일단 그냥 대략적인 두께가 필요하니까 1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M6이다, 나사가 M6이다 그러면은 나사 구멍은 이제 6.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옵셋 3.3이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제 트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직경이 D2가 이거거든요. D2가 6.6이면 14.5입니다. 그러면은 옵셋 작은 따옴표 CAL 컬 한 다음에 14.5 나누기 2 해주겠죠. 저걸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저게 직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에서 A값이 각도예요. 각도인데 나사머리 각도랑 동일하게 갑니다. 카운터 요 싱크에 이제
원뿔의 각도는 나선머리 각도는 동일하게 가는데 이 A 값이 보면은 M20까지는 90도예요. 그리고 M20을 넘어서면 24에서부터 120도입니다. 이거 이제 볼튼머리의 높이를 낮추려고 120으로 이제 넓힌 거예요. 120으로. 왜냐면은 M24까지 가면은 볼트머리가 상당히 두꺼워질 거예요. 상당히. 볼트머리의 두께를 낮추기 위해서 M24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기본적으로 나사머리의 각도가 120도로 변경된다. 그래서 지금은 M6이니까 그냥 90도겠죠. 90도 각도니까 이게 서로 마주보는 각도니까 요 중심을 기준으로는 45도겠죠. 이제 XL 앵글 45 해가지고 이제 어디 요 큰 직경 끝나는 데다 딱 이렇게 찍어서 내려놓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타이포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거 트립 마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미러 이제 얘는 중심선이 되겠죠. 이제 LEN, DE, 2mm 이렇게 해서 살짝 삐져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해칭 들어가겠죠. 해칭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라는 건데 이걸 이제 측면에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측면에서 만약에 이거를 측면에서도 그린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직경 따고 여기 직경 따고 그렇죠. 서클 자 여기서 여기 반지름으로 원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반지름으로 원하나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땐 이렇게 됩니다. 살짝 삐져나오게 해가지고 중심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측면에서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험 볼 때 그러면 이제 선생님 시험 볼 때 이 직경 어떻게 하나 근데 시험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만약에 이게 카운터 싱크가 나오게 되면 이 측면의 모양이 항상 보이는 상태가 나올 거예요. 단순히 이제 이쪽 여기에 볼트 껴져 있는 상태 이것만 가지고 카운터 싱크를 판단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 두께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 두께에 카운터 보어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카운터 싱크를 의심해 봐야 돼. 왜냐면 이 표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직경을 재가지고 그 나사가 얼마다 뭐 그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두께 이 나사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측면에 요게 측정 안 되면 이것만 가지고 나사 직경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아마 문제가 나오기가 그렇게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요 카운터 싱크가 나오면 무조건 이 단면이 보여지는 상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요것만 보이는 상태에서 저거를 M 몇을 썼는지 그런 걸 생각해내라 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좀 억지성이 있고 무리가 있다. 문제가 좀 잘못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좋아요. 이거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이 규정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으로 돌고 있고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이제 3D CAD에서 나오는 치수들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측면 모양이 나오면 측면 모양이 나왔을 때 이제 이거 재시고 어차피 이거 잴 수 있잖아요. 그럼 재보면 호칭경도 알고 호칭경을 알면 각도는 자연스럽게 요것만 외우시면 M24부터는 120도다 라는 것만 외우시면 그리고 우리 시험 때 M24짜리 볼트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나와요. 그것도 접시머리 볼트가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거의 시험 때 90도만 쓰일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M24를 넘어가면 120도다. 그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수깁이 문제겠죠. 치수깁은 이제 기본적으로 카운터 보고대랑 똑같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에서 좋아하는 건 여기다 기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입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에다 파일 붙여줘야죠. 프로시 파일 붙여줘. 이렇게. 만약에 개수가 4개다 그러면 4- 뭐 이렇게 붙여주겠죠. 4-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직경. 기입을 합니다. 프로시 이렇게 기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도를 기입해요.
BAN으로 이제 여기 각도를 기입해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입을 한다. 각도에까지 다다시를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 깊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깊이는 이제 요 직경하고 이제 얘 나오고 얘 나오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데서 깊이가 되는 거죠.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깊이에 대한 별도의 기입은 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입을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카운터 보고 그때도 얘기했죠. 이 방식 좀 아니다. 이 방식 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 방식이 있을 거다. 그렇죠. 여기다 기입해주는 방식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L이 자, 한번 설정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매너랭의 밑줄은 체크가 됐고요. 그렇죠? 캔슬.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60도를 항상 맞춰서 그리기 때문에 60도를 빼고요. 여기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L이 자 지선으로 해서 요 바깥에 있는 원에다가 땅 찍고 자 그리고는 자, 엔터. 자 각도 회전각도 없으니까 그냥 텍스트 폭 없으니까 엔터. 그 다음에 회전각도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자 이래놓고 이제 첫 번째 행 넣으라 그럴 때 이제 4 프로C 6.6 저번에 나왔던 거랑 똑같겠지만 드릴이라고 써줘야겠죠. 그래서 줄여서는 이제 DR 아니면 DRILL 다 적어준다. 저는 이제 드릴은 이제 DRILL 다 적어주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DR이라고 적고 끝낼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DR이라고 적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카운터 보어도 두 번째 줄에 카운터 보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카운터 싱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프로C 14.5 그쵸? 14.5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자 카운터 보어는 CB라고 적었죠. 카운터 싱크는 CS C.S 그쵸? 카운터 싱크 아니면 카운터 싱크 다 적어주든가.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저 카운터 싱크는 뭐라고 하는지 저 우리말로는 저 잘 모르겠어요. 저걸 우리말로 써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게 깊이가 없잖아요. 깊이가 없고 뭐가 나와요? 각도가 나오니까 각도를 바로 써요. 그냥 각도라는 명칭도 안 붙여주고 90에 프로 D 해가지고 90도 카운터 싱크 90도야. 이렇게 적어줘. 그렇죠? 그럼 이제 얘 4 적혀 있으니까 4개란 얘기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제 요렇게 적어준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사이에 줄을 더 가게 하느냐 안 가게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D CAD에서 저거 가운데 줄 넣는 거 안 돼요. 오토캐드라면 어떤 식으로든 저걸 편집해가지고 가운데 줄 넣는 게 되지만 안 돼요. 3D CAD에서 하면. 근데 3D CAD에서 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절대 감점하지 않겠죠. 이 사이에 선을 안 그렸다고 뭐 감점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격증 그 정답집이라든가 그런 서적들을 사서 보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항상 기입을 한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카운터 싱크에 대한 내용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래서 이제 나사에 관련된 전체적인 지금까지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은 다 얘기가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뭐 카운터 싱크는 크게 나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알아는 두시고 실무에서는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니까 실무까지 고려하시면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때 필요한 때 찾아서 하시는 게 없고 저도 카운터 싱크는 이걸 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외우고 계신 분 계십니다. 카운터 싱크도 외우고 계신 분도 계신데 뭘 기준으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KS 규격 기준으로 외우고 계신 건가? 뭐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뭐 저도 카운터 싱크는 외우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 필요할 때 저는 이제 3D CAD를 쓸 줄 알았으니까 3D CAD의 힘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치수를 측정해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카운터 싱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